지금 골프장 전체가 이렇게 위에서 보면 집신벌레처럼 생겼잖아요. 네. 지금 저 앞에 꼭 그 쌍쌍바처럼 세 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이제 발사대. 보여요. 여 바로 앞에 능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그 사이에 네. 이제 레이더하고 그 레이더를 운영할 수 있는 발전기하고 분해격인 EU가 저기 같이 있는. 미 의회 보고서에서도 사드는 우리나라에 효용성이 없다라고 이미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사드라고 하는 게 고고도 종말 단계 요격 미사일. 그러니까 미사일이 이렇게 쭉 발사가 됐을 때 포물선을 그리면서 북한에서 날아오잖아요. 북한에서 여기를 발사할 때 그렇게 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북한에서 여기까지 총 한반도 길이 전체가 800km인가 밖에 안 돼요. 800km 이하의 사거리를 가진 게 단거리 미사일인데 싸고 빠르고 훨씬 대응하기 힘든 미사일들을 수천 발 갖고 있는데 굳이 높게 쏘아 올려서 왜 쏘냐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비싼 중거리 미사일 자체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미사일이 아니에요.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나 문재인 정부에서나 명분은 오로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져다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MD라고 하는 자체가 효용성에 있어서 큰 의문을 가집니다. 사드 실험을 해갖고 요격 성공률이 60%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갖다 놨냐? 중국에 대해서는 효용성이 그나마. 두 번째는 중국이나 북한에서 미국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가장 빨리 포착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배치를 하는 거죠. 즉 우리나라에는 효용성이 없는데 미국의 이익에는 부합을 한다라는 겁니다. 2020년 5월 29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성리에 4천여 명의 병력이 동원돼 사드 추가 장비를 반입합니다. 정부는 추가 장비가 아닌 노후 장비 교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최신 장비라고 해서 가까운 거잖아요. 3년 만에 노후화돼서 교체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 발사대는 교환 주기가 10년인데 개발된 것이 10년이 안 돼요. 사드가 주한미군에서 전이라고 하는 주한미군 긴급작전 요구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총 3단계에 걸쳐서 사드를 성능 개량하는 게 내용입니다. 레이더와 발사대를 우선으로 만드는 게 1단계예요. 이렇게 되면은 레이더는 여기 있어도 발사대를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동 배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단계 사드 레이더를 통해서 패트리어트를 운영하는 겁니다. 패트리어트에 장착되어 있는 레이더보다 사드 레이더가 훨씬 더 성능이 좋거든요. 사드 레이더를 통해서 포착을 해서 패트리어트로 방어를 한다라는 거고, 3단계는 사드 발사대와 패트리어트를 완전히 통합하는 겁니다. 사드 발사대 안에 패트리어트 미사일까지 넣어서 다층 방어가 가능해진다라고 국방부하고 미국은 얘기해요. 주한미군 긴급작전 요구를 명분으로 한 성능 개량은 원격 발사, 패트리어트 통합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2017년 12월 달에 주한미군의 C2BMC를 성능 개량을 하게 됩니다. 미군들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있어서 통합 정보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날아오고 혹은 그 포착하는 것들을 그 미국 본토나 주한미군이나 인도태평양 사령부나 이 C2BMC를 통해서 동일하게 보고 이것을 통해서 명령하고 통합 정보 지휘 체계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MD 체제들의 미사일 정보들이 종합해서 관리가 되고 정보를 받게 되는 거죠. 이 MD 체제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이 사드 성능 개량이 들어가 있는 거고, 성능 개량을 하게 되면은 최종 단계에서 이지스함까지 일본에 있는 레이더하고 정보를 현재 교류하게 되고.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반발에 사드 추가 배치를 안 하겠다, 미국 MD에 참여 안 하겠다, 한미일 군사동맹 안 하겠다는 산불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한반도 방어를 위해서라고 하면은 그냥 이 사드 하나만 운영을 하면 돼요. 일본에 있는 레이더하고의 정보를 왜 통합을 하냐라는 거죠. 탄핵 얘기가 나왔을 때 긴급하게 진행된 게 2개예요. 한일 위안부 합의, 지소미아가 체결이, 근데 지소미아가 체결되기 위해서 해결되기 위한 게 위안부 문제였던 거예요.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게 그 역사적인 문제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진행된 게 사드 문제.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일본과의 그 지소미아 정보 교류였던 거예요. 왜냐면은 MD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정보들을 일본 주일미군과 주한미군과 미국 본토하고 원활하게 아무 걸림 없이 교류가 돼야 되는데 필요한 게 지소미아. 대한민국이 미국 MD 실험회장, 미국의 어쩌면 전초기지이면서 방어기지가 된 거예요. 달마산에서 내려다보는 소성리 풍경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 미국의 감시초소,
총알바지가 되어가고 있는 이곳이 더 가슴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 여기 올 때는 이게 얼마나 오래 갈 싸움인지 생각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참 힘들다, 어렵다, 찔기게 싸워야 한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소송리 할머니들이 이 싸움을 당신들의 숙명으로 받아들이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싸우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고 제발 이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 사드가 뽑혀 나갔으면. 우리가 계속 싸우는 거는 딱 하나예요. 우리 개인의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작게는 우리 마을의 평화고 이제 크게 봤을 때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이 한반도 어디에도 이게 필요 없는 물건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서도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이게 나가줘야 되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잖아. 이 아이들한테 또다시 똑같은 대물림을 해줘야 되잖아. 다른 이유 없어요. 바로 내 눈앞에 안 보인다고 남의 일같이 보여지면 이 모든 문제가 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예요. 소송리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 국민이 다 나서서 함께 사드를 뽑아내야 되고 미국과 맞서야 되고. 우리가 3년 전 촛불의 힘을 빌어서 정권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 6대 가업 중에 가장 큰 게 사드 철회하고 지섬이야 그 철회였어요. 그러나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 횟수로 5년째인데 100년이 지나더라도 만주 벌판을 헤매던 우리 독립군처럼 우리가 싸워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가업이죠. 저희가 4년 동안 투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많은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가능한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면서 그렇게 해서 4년을 싸워올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지금 새로운 국면을 들어섰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싸우고 있으니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주자주 TV 시청자 여러분도 소송리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 다시 한번 관심 갖고 우리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할까요? 구화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가고! 평화